자, 앞서 우리 또 유튜브에서 YS 차님이 삼성전자 500만 주 소각하네요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앞으로 7조 원대까지 더 사들이고 또 계속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삼성전자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의 작전 이야기까지 가야 될 텐데 실은 오늘의 작전은 삼성생명과 화재거든요. 지금 삼성생명과 화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지금 피처링을 삼성전자 이렇게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아마 보험사들 또 이런 뭐 금융주들 우리 개인 투자들 관심은 없을 텐데 최근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1월 말 저가 이후로 30%가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영업팀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제 맡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삼성화재 사겠다 이런 이제 영업팀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었죠. 도대체 지금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길래 주가가 뭐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러는 건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화재를 공식적인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밑단에 있기는 있는데 법인 구조상으로 보면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운용은 정확히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있었는데 화재는 별도 법인으로 따로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다. 금융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2개월 정도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 안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삼성생명은 연결 기준으로 따지면은 순이익이 4조를 그냥 넘게 되는 아마 이 판에서 웬만한 보험사, 금융사가 쫓아갈 수 없는 이제 대공룡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삼성화재가 이제 재무 구조가 되게 알토란 같거든요. 아주 그냥 단단해요. 약간 좀 복잡하지만 이제 킥스라고 해서 요즘에 신지급 여력이라는 걸 새롭게 쓰는데 이 기준으로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를 흡수를 하면 삼성생명도 재무가 크게 좀 돋보이게 되는 그럼 뭐가 좋냐? 주주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당할 때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데 이거 가지고 최근의 주가 급등을 설명할 수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 외에 또 하나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금산법입니다. 하고 금산법은 앞서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도 연관이 있는데 금산법에 따라서 삼성생명, 삼성화재에는 상당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왜 그럼 뭐 멀쩡한데 왜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했는데 왜 생명과 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아야 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비중이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도 뭐지 하실 텐데 여기에서 삼성생명이 이런 포인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 매각을 결정했다. 이거 뭐 나오냐? 앞서 잠깐 보셨지만 이 금산법의 내용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금융회사는 어디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잖아요. 비금융회사는 어디냐? 삼성전자입니다. 한 지금 9%, 9.5 요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지금 3조 사서 소각했죠. 앞으로 7조까지 더 사서 소각하죠. 그러면 그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생명과 화재에 삼성전자 비중이 10%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금산법을 어길까봐 삼성생명은 이제 미리 주식을 판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삼전은 더 사고 더 소각한다. 계속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겠죠. 그럼 이 두 회사 생명과 화재 입장에서 뭐가 좋냐? 자꾸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현금이 생기면 이걸 뭐 우리에게 금융회사가 뭘 R&D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주환원과 배당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반영으로 이제 삼성생명 화재가 오르는 것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게 좋지만 나쁘죠. 왜? 스스로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집단에서 계속 블록딜로 전자 물량이 나오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또 생명이 또 화재가 주목을 받느냐? 이 삼성생명법이라는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지난번에는 박용진 의원이 했다가 아웃되고 했는데요. 조국 당에서 혁신당에서
다시 한번 어제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해서 앞으로 몇 년간 또 삼성 이게 통과가 되면 현재 다수당은 또 뭐 민주당 야권이니까요.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은 정말 골치 아픈 그런 구도에 따르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서 금산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이 보험업법이라는 게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보험사가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닌 현재 주가, 이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를 일단은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3% 룰인데 시가평가 오케이. 그런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계열사든 연간회사의 주식을 그룹 내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은 보유하지를 못해요. 이 3% 룰을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의 자산이 한 320조 정도 되거든요. 320조, 330조, 300조라고 하면 여기에 3%, 9조까지만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삼성생명이 여러 회사를 갖고 있어도 그 지분 가치를 9조 이상으로는 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무려 8.51%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요. 10% 넘을까 봐. 근데 이 8.51%를 재무제표에는 뭘로 잡혀 있느냐? 취득 원가인 5,400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9조까지를 갖고 있으니까 5,400억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번에 보험업법이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가평가를 한다? 이게 가치가 30조, 31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조밖에 못 보유하잖아요. 30조 빼기 9조. 무려 20조에서 21조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이 법이 통과가 이제 진짜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완전히 폭락하겠죠. 삼성전자 주가는. 근데 삼성생명은 그럼 2조 벌어들이니 좋지 않냐? 법인세가 한 6, 7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 법인세를 내야 되는. 그래도 뭐 생명은 좋겠지만 삼성전자는 대폭락입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통과 여부도 맨날 그렇지만 항상 이제 야권, 민주당 지난번에 그랬고 이번에 뭐 조국당도 당장 팔으라는 게 아니라 수년간 여유를 준다. 뭐 이렇게 해서 법은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확실한 건 하나는 뭐 1년에 팔든 5년에 팔든 7년에 팔든 21조, 삼성전자 주식은 시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이 정말 통과가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그대로 폭락이 가능한 거고 삼성생명도 하지만 뭐 법인세 발생을 하겠지만 그 파는 속도에 따라서 상당한 현금이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생명과 이 화재 결합된 요 회사 쪽에서는 호재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정말 이렇게 삼성생명과 화재가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판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재용 회장, 즉 오너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삼성그룹을 오너 일가가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정점에 이재용 회장과 그 오너 일가가 있고요. 양쪽에 물산과 생명을 쌍두마차로 거느립니다. 그래서 물산 지분을 한 18% 이제 갖고 있고 이제 저게 이제 오너 일가 전체로 하면은 2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제조회사를 갖고 있고요. 생명을 한 10% 갖고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그래서 밑에 단에 이제 싹쓸이를 해서 금융사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1%, 1.63밖에 안 됩니다. 저렇게 파랗게 돼 있죠. 오너 일가가 전자는 지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전자는 누가 지배하느냐? 생명이 8.51 지배하고 있고요. 물산이 5.01 지배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면서 꾸역꾸역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저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8.51에 대한 주식을 20조 어치를 팔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되면 삼성전자는 완전히 누구의 손에 들어갑니까? 시장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이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만약에 법 통과를 만약에 해가고 막 금산법이라서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야 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삼성생명 쪽에서 굉장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해가지고 그 돈을 위로 오너가로 올리게 되고 오너가는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를 사들이거나 삼성전자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식수를 계속 줄이거나 이렇게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어요.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삼성생명은 사이즈가 더 커지고 공격적인 주가 주주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 떨어질수록 더 싸질수록 좋다.
왜냐하면 여기서 받는 돈으로 오노엘가가 삼성전자를 또 사야 되니까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음모론 취급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금산법으로 또 보험업법으로 몰아붙여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지분을 계속 팔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자에는 악재, 반면에 생명과 화재 쪽에서는 요 호재가 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 아마 이걸 눈치챈 시장이 먼저 최근에 한 달 새 한 30%를 달려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